네, 안녕하십니까. 엠버린에 재직하고 있는 권기석 이사라고 합니다. 이 부분만 좀 읽을게요. 굉장히 협회 이름이 길어서.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와 교육기획실의 주정현 실장님께 요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엠버린에서 엑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이 계기가 왜 중요한지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저희가 실제적으로 AR까지 포함한 XR 콘서트 실증 사례를 통해서 블록 다이어그램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엠버린에서 내년 2022년에 준비하고 있는 XR에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략 10분 정도는 뭐 여기 계신 분이나 혹은 유튜브 상의 어떤 댓글들을 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를 XR 콘서트에 오늘과 내일로 정했던 이유는 그 향후에 지금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는 분야가 저희는 XR 분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회사 소개는 짧게 할게요. 왜냐하면 다들 뭐 아실 수도 있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 사업은 엔터 쪽과 아트와 커머셜 기반의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캠퍼스가 아닌 입체적인 캠퍼스 위주로 현장 중심의 컨텐츠를 만드는 라이브 팀이기도 합니다. 이 라이브 팀이라는 속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XR 비즈니스와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연이나 혹은 미디어 아트 중심의 미디어 파사드 이런 작업들을 했던 팀이고요. 네. 그래서 작년 2020년도죠. 3월 달부터 이제 AR과 XR에 대한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됐고 현재 내부 디자인 팀과 현장 운영 팀들을 급격하게 언리얼 엔진 체제로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언리얼 엔진을 내부 팀에 드리기까지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그런 부분들도 살짝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엠버린이 팀은 기술과 문화 기반의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속성을 들여다보면 엑사일과 연관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팀은 사운드를 시각화하는데 전문화된 팀이다. 이 요소가 굉장히 나중에 엑사일과 중요하게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4K급 이상의 멤버드급 그 컨텐츠를 생산하는 경험을 쌓고 있었고요. 그리고 입체적인 부분이죠. 아무리 포스터 방식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분야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다양한 캠퍼스 형태 LED가 됐든 혹은 홀로그램 콘서트가 됐든 그리고 프로모션 쪽으로 이제 됐든 이 캠퍼스에 한계가 없다는 점이 XR 컨텐츠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재로서는 XR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익스텐드 리얼리티에 대한 정의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공연은 저희가 진행했던 공연을 한 가지를 가져왔는데 영상을 보시기 전에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현장에서 라이브 팀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고 이 아티스트의 공연에 일반적인 타임 코드 기반의 영상을 플레이하는 걸 기본으로 VJ 감독들이 현장에서 이 아티스트의 텐션과 그리고 관객들의 반응 그리고 노래를 해석한 비주얼을 연출 그리고 실시간으로 뭐 색깔이라든지 조형이라든지 이런 실시간으로 합성하는 장면들이 살짝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무대 구조가 LED 월 자체가 벽과 사이드에 이머시브한 환경으로 이미 제작하고 있었다. 이 공연계가 일반적인 형식인데 보통 XR이라고 하면 100% 디지털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살려야 될 부분이 굉장히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희도 모르게 축적이 되고 있었고 14년 동안 근데 갑자기 엔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을 때도 이 환경에 대한 별 무리 없이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었던 귀한 경험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BY
예 공연 모습을 한번 보시고 후반에 저희가 XR 컨텐츠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살짝 매치시켜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벽과 양 사이드 LED가 이 아티스트의 어떤 백그라운드 컨텐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2D를 만들든 3D를 만들든 최종 아웃풋된 컨텐츠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 플랫하다는 이 성질을 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연 현장에서 이런 이머시브한 LED 디자인이 이제 도입되게 됐고 다양한 해상도를 가진 무대 디자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XR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이런 이머시브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어버리면 이제 뎁스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괴리감이 좀 느껴진다. 즉 언리얼 렌즈를 만들 수 있다고 컨텐츠를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환경적인 이해도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이 XR 컨텐츠에 대한 제작의 이해도나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타임코드 기반의 컨텐츠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현장을 진행을 했을 때 담당 실장과 감독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컨텐츠 플레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준비해간 다양한 소스를 믹스를 시켜서 이 중계 시스템에 붙어 있는 이 아티스트의 모습이랑 같이 실시간으로 합성을 해서 컬러 조화를 이룬다든지 이런 리얼타임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쌓여 있었기 때문에 엔진 컨텐츠 기반의 XR 컨텐츠에도 동일한 요소가 들어갔을 때도 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 기반의 라이브 팀이다 보니 저희 엠버린의 모토는 빠르게 학습하자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뭔가를 빠르게 적용해보고 그다음에 생산하고 그다음에 그 오차를 줄이고 더 개선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특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XR의 하드웨어를 도입을 하고 언리얼 엔진 기반의 컨텐츠를 생산하더라도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학습적인 요소가 상당히 작용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XR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운영하는데 올인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경험이 축적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쪽도 당연히 하고 있었고요. 특히 컨텐츠 제작 회사이기도 하지만 이 회사의 존속을 위해서 어떤 커머셜적으로도 디자인적으로도 접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커머셜적인 영역에서도 어떤 문화 컨텐츠 쪽으로도 최대한 많이 풀려고 노력했던 경험도 XR 컨텐츠를 만들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 캠퍼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일반적인 영상 콘텐츠도 제작하지만 그게 플레이되는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캠퍼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건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양한 저희는 심지어는 워터스크린에도 영상을 미디어 파사드 형태로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재질감에 대한 이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질감에 대한 텍스처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을 투자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아웃풋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하다. 이 경험이 3D 컨텐츠와 언리얼 엔진상의 그 쉐이더나 텍스처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최종 아웃풋이 됐을 때 이따가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트의 존재 가장 중요하죠. 이 라이트가 가상 라이트와 실제 라이트의 하이브리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 이 재질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었고 또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들이 쌓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팀 자체의 성향이 일단 대표님이 저희 대표님 배진희 대표님이신데요. 배진희 대표님 자체가 새로운 걸 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 이하 모든 팀원들이 좀 재밌어 하면서도 굉장히 좀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 여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이기도 해요.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구층 석탑 그 보물로 지정된 석탑에 좀 미디어 파사드를 하고 싶어서 일반적인 컨텐츠뿐만 아니라 저희가 R&D 하는 내용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이저와 컨텐츠의 연동입니다. 실시간
저희 테마는 리얼타임과 인터랙티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추후에 XR과 접목되어야지 이 XR 산업 자체도 굉장히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팀 중에 하나고요. 사전 프리비주얼 개념으로 프로젝트에 실제로 적용하고 테스트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익산 미르사지 석탑은 그 라이다 스캐너를 통해서 이 정확한 데이터를 축적을 했고요. 이 라이다 스캐너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에다가 매핑을 하고 MA2라는 콘솔을 사용해서 레이저와 연동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그 사운드는 약간 좀 끊길 거지만,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지오메트릭적인 패턴이나 실제 XR을 표현할 때 실제 세계관을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상상의 세계관을 만드는 부분들은 제너레이티브 아트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 제너레이티브 아트라는 이 장르의 컨셉을 최대한 좀 조용해 입체적인 캠퍼스 역할을 하는 미륵사지 서탑이라는 이 해상도에 맞춰서 표현을 하고, 또 담당 또 공무원분이시죠. 그래서 설득을 하고 이런 일반적인 컨텐츠로는 할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과정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상의 문제로 이 레이저가 정확하게 보이려면 포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포구까지가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양쪽의 석탑에 레이저가 연동되고 있고, 저희가 완벽한 자동화는 아니고요. 이 나중에 말씀드리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자동화까지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레이저가 연동하는 개념의 프로토타입, 시뮬레이션하는 용도로도 사용했던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런 기하학적인 패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컨텐츠 중심의 프로젝트에다가 조금씩 클라이언트 분들을 설득해 나가기 시작했던 경험들도 이 XR 컨텐츠를 진행했을 때 녹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빠지냐면, 저희가 코로나 시대 이전에 자체 컨텐츠 IP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2020년도의 버전은 기술이 아니라 사실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가 판가름이 날 거다라는 게 저의 견해이기도 하고 저희 팀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 사례의 레퍼런스를 아무리 본다고 한들 우리 것이 아니면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에는 시간과 뭐 예산의 문제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시작을 했고, 그 고민의 신호탄이 클린트 앤 뮤직 콘서트였습니다. 자체 IP고요. 그리고 투피아노와 지금 보시는 미술사를 해석하는 도슨트, 그리고 소프라노, 그리고 이머시브한 LED의 그런 미디어 아트,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을 진행했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이미 저희는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이죠. 디바이스를 활용한 AR 컨텐츠를 트래킹 좌표화시키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해당 컨텐츠의 정보라든지 가상 갤러리를 볼 수 있게끔 현장에 설치를 했었고요. 그 참석자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도중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거의 재해 수준의 저는 이미 3월 초부터 이미 체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참 사람이 참 부지런해지더라고요. 이때부터 굉장히 제가 게으른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맹렬하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는 결국은 기업들이 쓰러지게 되고, 특히 저희처럼 현장 중심의 팀들은 치명적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보고 있었죠, 사실은. 그래서 그때 제가 팀원들과 대표님과 협의하고 또 주변의 대표님 분도 도와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럼 이거 위기를 기회를 잡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기간은 몇 달이냐 계산했고, 그럼 이 기간 동안 일이 없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계산했고, 최종 나온 부분이 언리얼 엔진 시스템을 도입하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엔진 쪽은 게임 쪽의 방향성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영상학적으로는 도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사람을 구하기 너무 힘들고요. 그러면 빠르게 저는 결정을 해야 됐었습니다. 언리얼 엔진 디자이너를 영입할 것인가 아니면 키울 것인가.
빠르게 결정해야 됐고 그 결과는 저와 대표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선택한 거는 내부 팀으로 가자였습니다. 즉 위에서 결정한 부분을 탑다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협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현장 진행과 디자이너들이 엔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외부 강사를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이거는 지금 투자할 때다. 그래서 거의 석 달에 하루에 대략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언리얼 엔진만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개발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컨텐츠를 만드는 도구로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AR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익스텐드 리얼리티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팀이 경험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고요. 그 MBC와 네버나우 팀과 같이 진행했던 온도 무브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LED 기반의 XR을 구현하기가 저희가 아마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온 시행착오들이 사람을 피를 말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한번 보시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레이저적인 프로모션을 저희가 기획하고 제작했던 이유가 저희는 학습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명은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되고 컨텐츠 중에 조금이라도 레이저에 대한 부분으로 적용하고 싶어서 이런 기획을 짜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모션 컨텐츠랑 그 다음에 이 현장 제작 운영 기획을 토탈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획 제작팀에도 불구하고 프로덕션 팀이기도 합니다. 협력업체 대표님들과 같이 네트워킹을 이때부터 쌓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이 사업은 단일 팀으로 접근하기는 절대 불가능하다. 언리얼 엔진을 만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드웨어와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고중된 영역이 필요하다. 이런 알 수 없는 데이터들이 축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기획적으로 녹여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 프로모션 영상들도 보면 LED 기반으로 이렇게 뭔가 변해지는 모습이 보일 텐데 이런 뭐 스키마적인 부분들은 다음 네. 그래서 지금 배경을 보시면 초반에 그 기획 혹은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즉 익스텐드 리얼티의 정의는 확장된 현실인데 즉 세계관 컨셉을 기반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력적으로 봤던 부분은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어떤 걸 이야기할 것인가, 어떻게 소비시킬 것인가, 누구를 설득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기술과 하드웨어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항상 조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기술과 하드웨어 이런 것들은 언제든 새로운 기술과 하드웨어가 나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요 페이지가 좀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XR 쪽은 LED 기반의 XR을 진행하고 있고요. 크게 XR 스테이지로 나눌 수 있고 혹은 버추얼 스튜디오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장르는 XR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서버와 랜덤 스트림 역할을 하는 RX라는 장비에 언리얼 엔진 컨텐츠가 심어지게 되고요. 그 데이터가 미디어 서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트래킹 장비가 붙여진 4K급 포켓급의 카메라에 트래킹 장비가 붙여지게 되면 실제 모델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RX에서 심은 언리얼 엔진 컨텐츠의 세계관이 미디어 서버와 실시간으로 트래킹 좌표가 잡히게 되고 각각의 X, Y, Z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3D적인 정보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MA2라는 조명 콘솔이 있죠. 실제 무대에 조명 컨트롤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루고 있는 언리얼 엔진상의 무대 조명도 조명 역할을 하는 것도 DMX 플러그인이라는 언리얼 엔진 플러그를 사용해서 조율하게 됩니다.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은 뭐 이 XR이라는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팀들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 컨텐츠를 진행할 때 최종적으로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조명입니다.
특히 3D 컨텐츠의 가장 마지막 관문은 저희는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것도 역시 XR도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이미 사전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요. 이 조명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가 XR 컨텐츠의 최종 룩을 장악한다. 이 공식을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도 당연히 잘해야 되고, 쉐이더도 잘해야 되고, 텍스처도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최종 결론은 마지막은 조명이다. 그래서 내부에 조명 감독을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에서 점점점 뭔가 하드웨어 팀도 아니고 컨텐츠 팀도 아니고 이렇게 약간 하이브리드, 저희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술과 문화의 컨텐츠 융감이라는 이 모토 아래 인력 구성도 순수한 디자이너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구성원이 현장 운영팀과 그다음에 조명 테크니컬 감독, 그다음에 무대 기획, 운영, 디자이너, 그다음 파이낸스 부분까지 장착하게 됐습니다. 이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실제 XR에서 보여지는 컨텐츠가 어떻게 플레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잠깐 플레이를 해보면 소실점과 카메라 트래킹에 따라서 일반 카메라로 보는 장면이 있을 거고 트래킹이 달린 카메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일반 카메라입니다. 트래킹이 없는. 그러면 저는 LED에 저는 컨텐츠 지금 고정돼 있을 거예요. 소실점이. 근데 트래킹이 달린 카메라를 보게 되면 컨텐츠 퀄리티가 좀 더 높여질 수 있고 소실점이 매칭이 되는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달리 모션 같은 카메라 무브먼트에 있어서도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 디스플레이에서 컨텐츠가 아무리 3D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보는 이 시선의 관점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다는 이 물리적인 특성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XR과 AR 컨텐츠는 트래킹이 달린 장비에 영향을 받고 어떤 각도로 바라보든 간에 입체적인 화면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R, XR을 만들고 또 필수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메이킹 필름입니다. 이 메이킹 필름 만든 이유가 이걸 이해시키고 설명시키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XR이라고 아는 피상적으로 아시는데 이걸 그럼 XR이 뭐예요라고 했을 때 이런 작업이 들어가고 이러이런 컨텐츠가 플레이되고 이러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주어진 예산에서 우리 팀은 뭘 할 수 있고 어떤 걸 할 수 없는지를 정확한 데이터의 근거로 잡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그냥 기록용으로 만들었던 메이킹 필름이 실제 이제 기획과 설득의 단계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면 블루프린트 화면을 보이는 언리얼 엔진 화면도 보이실 거고요. 저희 팀원들의 콘솔 위치도 보일 거고, 그다음 실제 LED와 TV상에 보여지는 최종 합성된 화면도 저희가 넣은 이유도 보일 거고요. 그리고 실제 리얼타임으로 보여지고 있는 저 화면이 실제 무대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특히 XR 셋업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컬러도 맞춰야 되고 트래킹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 촬영하는 카메라의 렌즈도 건드려야 되고 그죠? 색 온도도 맞춰야 되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가죠. 요거는 작년에 저희가 그 AR 컨퍼런스 혹은 XR 컨퍼런스라고 하죠. 사실은 저희 팀이 이미 했습니다. 작년에 이런 아티스트가 나오는 콘텐츠도 필요하지만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K 메타버스처럼 마이스 사업이나 혹은 B2B 프로모션에 더더욱 최적화된 비즈니스 에어리어가 XR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플레이를 하고 수정이 가능하다는 이 강력한 메리트 때문에 몇 가지 물론 단점도 있죠. 하지만 이 장점을 더 개선하는 순간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의 확장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나 또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 하드웨어 스펙의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해결 못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이 형성돼야 될 거고 그 시장이 형성이 됐을 때 이 컨텐츠 생산의 범위가 넓어질 거고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 기폭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엠넷 CJ 진행했을 때도 이런 물리적인 환경이 없어져 버리니까 무대 세트가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물론 아날로그적인 무대 LED 디자인과 무대 세트는 필요하죠. 하지만 이 공연장에서의 이 연출가가 그릴 수 있는 한계는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전 녹화라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혹은 실제 만들어 놓은 영상과 중계 컷 개념으로 이어서 플레이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특수 효과까지 또 연출할 수 있는 이 다방면의 어떤 컨텐츠 활용 능력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 무대 디자인의 영역에서 더불어서 이 제가 오늘 주제가 엑셀 콘서트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티스트와 콜라보만 제대로 한다면 표현의 한계는 없어진다. 이게 저희 팀의 목표고요. 그리고 해왔던 부분이고. 그러면 향후에 이런 게 이제 엑셀인 걸 알겠는데 그러면 다음에 엑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저희 팀의 하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엠버리는 대표님이야 전 직원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주제를. 그래서 그게 리얼타임과 인터랙티브 뻔한 키워드였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아까 그 유튜브 줄 실장님 주신 그 질문에도 있었죠. 양자역학. 그죠? 그리고 BCI인가요? 브레인 네트워킹에 관련된 컴퓨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리얼타임과 인터랙티브 요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때부터 저희는 R&D를 시작합니다. 저는 사운드 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들었을 때 이 사운드가 입체적으로 들리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도 무브에도 다른 팀이 사실은 했었고요. 근데 저 부분을 저희가 내재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툴을 사용해서 이 사운드 자체도 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할 때 XR 컨텐츠의 그 아이덴티티가 공간감이잖아요. 그 사운드는 패닝부터 시작해서 각 포지션별로 들리는 사운드의 길이감, 그죠?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훌륭한 무형의 유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하자. 그래서 온도 무브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저희 사운드 감독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기존 컨텐츠에서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소리를 들리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시작했고 우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해당 XR 컨텐츠에 보이는 다양한 오브제들의 가지고 있는 소리의 특성들, BGM 특성들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익산 미력 사지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준비를 완료한 부분이 실시간 레이저 연동이고 이 레이저가 쏘아졌을 때 해당 컨텐츠, 특히 지오메트릭적인 패턴들이 포스트 방식의 결과물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시간 반응하는 그래픽물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바이스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저희는 빛에 굉장히 또 신경을 쓰는 팀이고 색에 신경을 쓰는 팀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현실에서 이 레이저라는 레이의 즉 빛의 줄기가 앞뒤 Z축을 표현하는 순간 뎁스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과연 XR가 매체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리얼타임 그래픽을 구현했고 이 리얼타임 그래픽이 레이저와 연동하기 시작하는 걸 해보자 해서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리얼타임이죠. 어떤 라이트가 있거나 어떤 사물이 있거나 했을 때 미리 만들어 놓은 타임 코드 기반의 영상 플레이가 아니라 현장에 어떤 비콘 디바이스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키네틱 카메라를 사용한다든지 했을 때 그 그래픽이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를 걸자. 이게 내년 XR 플러스 알파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영상은 어떻게 활용하지? 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죠? 그럼 기존에 만드는 걸 다 배제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나? 이건 약간 비세상적이다. 그러면 딱 떨어지는 리얼 월드의 그 세계의 컨텐츠
물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런 제네레이티브 아트의 영역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파도의 어떤 패턴들을 시각화해 보자. 그러면 가상의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뷰를 한번 연출해 보자. 이런 부분으로 접근했던 결과물이고요. 계속 리얼타임과 인터랙티브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운드를 시각화하는데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했죠. 미리 만들어 놓은 사운드도 활용하고, 그죠? 지금처럼 스테이지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리들을 리얼타임으로 구현해 보면 어떨까? 이런 기획 단계에서 풀면 굉장히 재밌는 게 나오겠다. 우회성. 왜냐하면 저는 공연 팀이기도 하잖아요. 라이브 팀이기도 하고. 그날 똑같은 공연을 하는 아티스트들의 컨디션은 매일매일 다릅니다. 흥이 오를 때도 있고. 관객과 인터랙티브적인 이런 요소도 중요한데. 그러면 거기에서 아티스트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시각하면 어떨까? 그게 관객들이 보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관객들의 소리와 아티스트의 소리와 그 현장의 앰비언스적인 소리가 시각화를 한다면 XR 스테이지에서 더 입체적이지 않을까, 더 능동적이지 않을까. 저희 팀은 좋은 질문에서 좋은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 개발도 좋고 운영도 좋지만 이 기획과 스토리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왜냐하면 기술은 달라질 테니까. 본질을 벗어나지 말자. 이런 메인 프레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키네틱이라는 간단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은 모델링 데이터가 이 빛과 저희는 빛의 소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팀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런 아트웍적인 컨텐츠를 생산해야 되겠다. 디자인 영역조차도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NFT 영역도 어떻게 보면 이 아트웍 영역을 어떻게 유통시킬까에 대한 프레임이라고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떨어지는 조형을 연출하기보다는 뭔가 사람들 상상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저희가 없는 시간 자본 다 쪼개가면서 조금씩 했던 것들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준비가 됐고 시간과 예산만 있으면 언제든지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 그 자신감은 장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연 스테이지, XR 스테이지에 이런 인터랙티브적인 요소를 넣어야 된다. 특히 작년과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아마 내년에는 아바타 개념 또 로지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인터랙티브 가야지 이래 된 거야. 어떤 폴리곤의 어떤 디테일의 밸런스는 분명히 잡아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다 감통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빠르게 생산하고 적용한다. 어디에? 시장에. 시장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뭔가 막 개발하다 보면 이미 딴 거 하고 있고. 그럴 거면 반응을 빨리 보자 우리는.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계기도 저희 회사 홍보를 위한 목적도 사실 있지만 저희 경험들을 같이 고민할 팀들을 찾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거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팀들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계기도 그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 엠버링과 특히 XR 스테이지는 아무래도 기술 기반 그 다음에 컨텐츠 기반 이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 있겠지만 어떤 걸 시각화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팀의 방향은 이 컨텐츠 IP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로 지향점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1차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세계 속에 이 XR의 정의를 내린다면 저희 팀은 멀티버스라고 생각합니다. 즉 메타버스로 가기 위한 하나의 훌륭한 브릿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XR 경험을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메타버스에 쓰일 수 있는 가짓수는 많아지지 않을까? 그죠? 지금 현재 와 있는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럼 XR의 컨텐츠의 양을 축적시키자. 그다음에 경험을 많이 하자. 그다음에 제안을 많이 하자. 그 경험을 많이 하자. 이런 부분들로 움직이고 있는 엠버린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질문 받을까요? 네. 네. 권교석 이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XR 기술을 활용한 콘서트와 콘텐츠 제작을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권규석 이사님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곧 이어서 권규석 이사님하고 질의응답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현장 질의응답도 받고 또 온라인 유튜브에 올라온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라인에서 올라온 질문 제가 여기서 네. 모니터 창 보고 말씀드리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그 유튜브 창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그 메타버스 시대 콘서트 문화가 실사가 아닌 그래픽을 활용했는데도 관중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드리는 답변은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전제하에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메타버스의 본질이 100% 디지털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이 얼마 동안 그 속에 활동할 수 있는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콘서트 영역은 아마 시간의 제약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대면 시대의 이 콘서트가 굉장히 침체됐던 이유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컨텐츠가 아니라 아티스트입니다. 그 아티스트의 퍼포먼스를 현장에서 텐션감을 느끼며 하고 싶은 건데 이미 XR과 AR 그 비대면 컨텐츠를 통해서 생산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다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우리 오빠 얼굴. 그죠?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메타버스에서 실사가 아닌 그래픽 활용했는데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기획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티스트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역으로 커뮤니케이션 되면 언제든지 풀 수 있는 요소는 많다. 그 유동적으로 약간 또 NFT와 연계해도 좋을 것 같고 가지수는 많다고 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국내외적으로 XR 컨텐츠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컨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사님이 좀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XR 컨텐츠의 현황은 사용하고 싶으나 몇 가지 요소로 인해서 조금은 좀 힘들지 않나라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 힘들다는 분위기가 학습을 해야 될 요소 너무 많습니다. 일단 하드웨어적인 부분, 컨텐츠에 대한 부분, 기술의 부분, 진입 장벽이 좀 미리 만들어 놓은 공산품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현장에서 운영하기까지가 적용하기 너무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XR의 컨텐츠 현황적인 부분들은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가격과 하드웨어 스펙을 높이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확장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죄송 두 번째 그 현황이란 두 번째 뭐였죠? 국내 우리나라의 컨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네. 그 부분은 그 XR을 만드는 주체들이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원활히 한다면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소한의 이해도가 있어야지 기획을 할 수 있고 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신기한 걸 하고 싶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좀 많이 활성화되고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풀 수 있다. 이렇게 약간 두리뭉실하게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현장에서 권기석 이사님의 강연 듣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 혹시 거수해 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 드리고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앞으로 마이크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때 소속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비주얼 플라넷 운영하고 있는 장용덕이라고 합니다. 네. 강의 세미나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현장에서 실사 기반으로 해서 지금 계속 몇 년간 이제 VR 쪽으로는 많이 작업을 해왔거든요. 근데 항상 고민이었던 거는 아까 이제 굉장히 노하우가 축적이 많이 되어 있듯이 일단은 개인 혼자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엔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 사운드, 조명 이런 부분들을 다 케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런 규모 있고 이런 회사가 아닌 우리 이사님이 있는 엠버린 회사 아닌
그냥 소규모인 저희 같은 이제 엔지니어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운단 말이죠. 네. 영입을 할 수는 없으니까는 이제 그때 가서 필요할 때 그런 저희 같은 환경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실사 기반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 그 여건은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에 저희가 더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도움이 되는 어떤 조언이라든지 혹시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운이 좋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타이밍이 너무 좋았고 운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저의 의견을 드리면 지금 약간 국가 예산 기준으로 나라에서 소규모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컨텐츠 제작하는 아웃풋이 중요한 거지 그걸 학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팀이든 기획적인 부분, 컨텐츠 제작적인 최소한의 업체 입장에서 들고 간다면 하드웨어적인 지원과 그 다음에 현장 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얼리언 엔진의 특성상 이런 비싼 LED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린 스크린만 있다면, 그죠? 또 가상 카메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소규모 기존의 그린 스크린 안에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다고 좋은 게 안 나오는 것처럼 또 좋은 게 나올 수는 있죠.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는 운영의 묘.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업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의 언릴 엔진에 대한 이해도 학습은 좀 되어 있다면 그걸 본인 업체에서 제작해도 되고, 혹은 그 소규모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업체가 됐든, 우리 앞에 뭐 지명호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그걸 협력적으로 풀어야 해서 분업화를 해야지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엔진에 대한 제작 최소한의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어떤 스펙으로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아웃풋 이렇게 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거수하신 분은 마이크. 네. 네. 소속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하고 있는 박진덕이라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사운드 기반이라서 그 K-팝이랑 뮤직 음악 하는 그런 배경에 거는 봤는데 혹시 그 영화나 드라마 이쪽에도 기술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지금 뭐 CG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렇게 K-팝 나눈 거 봤을 때 저 정도 배경이면은 그래도 뭐 고퀄리티 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드라마 영화를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좀 유튜브 콘텐츠도 굉장히 좀 퀄리티도 좋고 재밌는 스토리들도 많고 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좀 어떨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네. 그 XR 스테이지 영역에 있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 중에 XR 기술이 들어가지만 버추얼 스튜디오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영역은 버추얼 스튜디오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돌아다니는 국내외 레퍼런스들을 보면 이 뭐 라운드 된 것도 많이 보실 거고, 그죠? 왜냐 엔진 컨텐츠는 어떤 LED 조형이냐에 따라서 그 쉐입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데 왜 라운드를 하냐, 왜 천장에 LED를 다냐, 이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적인 이슈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XR 스테이지 팀이다 보니 요 나중에 대표님 설명하면 한번 더 질문을 드리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림자의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림자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특히 천장에 LED 다는 이유가 자연광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산에 있다. 지금 산에 하늘에 푸른 하늘이 있고 흐린 하늘이 있잖아요. 그런 간접 조명 역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XR 기술은 버추얼 스튜디오로 가면 좀 전에 질문하신 영화나 드라마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제 결론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마 굉장히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카메라의 셋업, 카메라의 부분, 그리고 그 배경을 만들어주는 LED, 이 버추얼 LED의 스펙, 이 피치 수라 하거든요. LED에 이 점점점 간격이 얼마나 좁을 것인가. 그리고 매트 블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블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굉장히 큰 이슈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됐을 때 굉장한 장점이 많죠. 그 만달로니안 같은 프로젝트도 그런 기반으로 디즈니에서 이미 시도를 했고, 그리고 헌팅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그 연출만 통해서도 그 환경에 있는 것처럼 연출할 수 있잖아요. 즉 연출 감독님의 역량이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게 영화 드라마 쪽이다. 그리고 버추얼 쪽으로 활용하면 현재로서는 부분적이겠지만 얼마든지 활용 가능성 높다.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사 라이프로 갈 것 같으면 버추얼 스튜디오 쪽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약간 그래픽 기반의 그런 세계관을 만들고 할 때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XR 스테이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명쾌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온라인상에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 질문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마지막으로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CR 미디어의 김태용 대표입니다. 네. 투자 대비 수익에 대한 에피소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름과 소속과 이름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질문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솔직히 말해. 사견입니다. 또 이걸 좀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투자 대비 수익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 BP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뽑아내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없어서 뭐라고 말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업체분들이 파이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요. 왜냐하면 표준화를 만들어야 될 거고 상용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 최일선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은 지금 단정하는 거는 좀 이르지 않나? 컨텐츠물이 그렇게 많이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산되는 시기는 다음 달 열리는 그 KMF 행사에서도 많은 업체분들이 참석하고 논의가 이루어질 거고 이런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인 거지. 지금 당장에 그 1년, 2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뭐 투자를 했을 때 간을 볼 수 있는 지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양한 확장성 기반의 XR 컨텐츠물들 쏟아질 텐데,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 지향의 해설을 꿈꾸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그때쯤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나오지 않나? 예상하건대 대략 23년 킬러 컨텐츠가 나와야 되지 않나? 아직 킬러 컨텐츠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XR 쪽도 아직 굉장히 열려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평균적으로 안전실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네, 이상 네, 질의응답 마치고 네. 오늘 본행사 끝나고 비즈니스 네트워킹 시간에 네, 네. 좀 자유롭게 네.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열정적인 강연과 아주 성실하게 질의응답해 주신 권기석 이사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